시그널 음악, 긴박하고 무게감 있는 뉴스 시그널, 아나운서. 2025년 일본 정치권은 아오키 법칙의 그림자 속에서 총리 교체라는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낮은 국민 지지율로 좀비 국면에 처했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결국 자진 사퇴를 결정했고,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카이치 정부는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일본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심층 분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전환, 일본 경제 지표 그래프와 함께 아나운서. 일본 경제의 장기 저성장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1990년대 이후 급락한 잠재 성장률에 주목해야 합니다. 0.5% 내외까지 떨어진 잠재 성장률은 실제 성장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디플레이션 갭이 발생하는 해가 많았습니다. 총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 부문의 복원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토빈큐 비율은 자본 부문의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고 있으며, 정치권의 부패와 사회 간접 자본 미확충은 총 요소 생산성의 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일본 경제의 복원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총수요 측면에서도 민간 소비와 순수출, 즉 일본 경제를 지탱해온 두 축의 기여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화 유통 속도와 통화 승수 하락으로 민간 소비의 빠른 회복은 요원해 보입니다. 화면 전환, 국민경제 3면 등가 법칙 도표, 아나운서. 국민경제 3면 등가 법칙, 생산과 분배, 그리고 지출이 일치하는 경제 시스템에도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 미확충은 생산과 분배 간 전후방 연관 효과를 떨어뜨려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높은 국민 저축률은 절약의 역설로 이어져 지출 부진을 야기하고 있으며, 해외로의 자금 누수 현상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화면 전환,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사진과 함께 아나운서. 이러한 난제를 다카이치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까요? 다카이치노믹스의 핵심은 아베노믹스의 재추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입 구조는 마샬 러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큰 기대를 걸기 어렵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재추진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일본은행은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저금리를 통한 달러 약세를 추진하는 트럼프 정부와의 환율 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정 정책 또한 트럼프노믹스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270%에 달하는 일본의 높은 국가 채무 비율은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제약이 됩니다. 화면 전환, 국가 채무 비율 그래프, 아나운서. 결론적으로 일본 경제가 안고 있는 저량과 유량 변수의 성장장애 요인들은 모든 경제 정책이 단기적인 캠페인 주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재정 정책 여지는 거의 없으며, 장기간의 아베노믹스는 통화 및 환율 정책마저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일본은행 역시 금리 인상과 같은 출구 전략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화면 전환, 일본 국민 지지율 관련 이미지, 아나운서. 다카이치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기득권을 타파하고 국민 지지도를 끌어올려 아오키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정책 신호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인기 영합적인 정책 반복은 정권의 수명만을 단축시킬 뿐입니다. 구조개혁을 포함한 제3의 정책 모색이 절실합니다. 높은 저축을 소비로 유도하기 위한 부의 저축세 도입과 케인스원 정책, 산업연관 표상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주식 대중화와 주주 환원율 제고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화면 전환, 유럽 경제 관련 뉴스, 이미지, 아나운서. 한편 2025년 유럽 경제는 14년 만에 재정위기 우려로 시달렸습니다. 권력욕이 강한 지도자의 재정 지배와 복지비에 취한 국민의 국가마비 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재정 지배는 규제와 견제를 무시하고 재정을 압도하는 행태를 의미하며, 특히 부채의 화폐화와 같은 위험한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면 전환, 물가 상승률 및 경기 침체 관련 그래프, 아나운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목적 달성은커녕 적자 포퓰리즘의 죽음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할 우려가 큽니다. 재정 지배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는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심화시키며 국채 투자자에게도 손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케네스 로코프 교수는 선진국이 재정 위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경고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절실한 것은 재정 지배가 아니라 공공기관 축소,
위원회 폐지 등을 통한 획기적인 재정 건전화입니다. 화면 전환, 한국 경제 성장률 및 국가 채무 비율 전망 그래프. 아나운서, 한국 역시 40년 뒤 국가 채무가 GDP 대비 173%에 달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잠재 성장률 약화와 재정 지출 증가는 국가 부도 문제로부터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국가 채무는 민간과는 다른 양출 제입의 원칙을 따릅니다. 재정은 적자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사전적인 관리입니다. 화면 전환, 금리 결정 회의 이미지, 아나운서,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한 사전 방안은 통화준칙과 재정준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금리 결정은 소수의 재량적 판단이 아닌 물가 목표에 기반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재정준칙은 GDP 대비 일정 범위 내에서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를 관리해야 하며 강력한 법적 근거와 엄격한 제재가 뒤따라야 합니다. 마무리 시그널 음악, 아나운서, 총체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다카이치 정부의 행보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정책적 해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한상춘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엔딩 크레딧.